미군의 무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대만이 난리가 났으며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4일 대만 국영통신사는 한국이 대만과 단교한 사진을 일본어판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죠. 대만과 단교도 다른 나라보다 늦게 했는데 유독 한국에만 일본 보란듯이 국영통신사에서 한국을 비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와서 한국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 특히 미군이 대만에 보내려던 군수물자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대만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인데요. 미군이 대만에 올해 초 보내려던 군수물자가 어떤 것이었고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만에서는 이 무기들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고 하며 한국은 그 가운데 왜 거론되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20년 10월에서 11월 세 차례에 걸쳐 대만에 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겠다는 국방부 계획을 승인,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자오리젠 대변인은 동북아의 영내 평화를 해치는 미국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력 반발했죠. 당시 무기 판매 목록에는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HCDS 100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발사체 한 대당 하푼 블록 2 지대함 미사일 4기 총 400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2조 5천억 원 규모로 하푼 생산을 맡은 미 보잉사와 계약을 해 납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의 구매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복수의 소식통은 대만을 위해서 미 해군이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는 올해 약 4천억 원의 무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만의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런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판매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중국은 계속 대만 섬을 에워싸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중국함이 대만을 위협하러 대만 해협에 출몰하자 미국 이지스함이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미 CIA 등 정보 당국은 짧게는 2025년부터 중국의 침공이 예상된다고 길지 않을 것이라 답변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전쟁을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항구에서 함정을 동시에 15척을 건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러다가 2035년경에는 중국이 미국의 해군력을 추월한다는 보고서가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에게도 TSMC 주식 41억 달러를 전량 매도하게 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렌 버핏은 TSMC 기업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해 5조 원이나 사들였으나 뭔가 정보를 입수한 뒤에 대만 정세를 낙관할 수 없다면서 TSMC를 다소 빠른 기간에 내다 팔았습니다. 미 기관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대만전이 발발하면 TSMC를 모두 파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 수년 내에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시설을 파괴한 뒤 TSMC 기술자를 모두 미국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긴박한 배경이 미중 간에 흐르고 있는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 2020년에 하푼 미사일을 승인한 것을 이제 전격 이행에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는데 이 하푼 미사일은 대만 침공에 있어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다수의 함정을 대만에 접근시키고 상륙하면서 동시에 대만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푼 미사일의 사거리는 대략 125km로 대만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의 너비와도 거의 유사한 데다가 하푼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으로 인해서 대만의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래도 미중 관계를 고려해 판매하지 않았지만, 이제 러시아 사태도 일어났으며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 주변을 함정으로 포위하며 시뮬레이션 하자 이제 곧 수년 내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 가운데 하푼 미사일을 승인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불안한 대만에서도 이제 서둘러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은 대만과 엄청난 군수품 계약을 맺어놨는데 이것의 규모는 총 2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예정된 무기에는 F-16, 블록 70 전투기, MK-48 어뢰, 팔라딘 자주포 등이 있으며, 러시아 전쟁을 지켜본 미국 상황에서는 미중 관계를 고려해 시간을 끌고 중국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당장 대만의 무기고를 채워 넣고 빠르게 대만에 납품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러시아 전쟁에서 큰 교훈을 얻었는데 무기가 크게 모자라다는 점입니다. 탱크 잡는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투입되자 그 물량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폴란드 등
유럽에서 받은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패트리어트 역시 5년이 걸려도 납품이 안 되어 전혀 냄새도 맡지 못했으며 그 밖의 국가들 역시 미국의 군수품을 주문만 해놓고 지체되는 시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제 다음 전쟁 발발 대상으로 꼽히는 대만을 서둘러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또한 25조 원의 계약 중에 하프미사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대만전이 촉박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상륙 모의 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함정까지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만 해안선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지대함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400기의 하품 미사일을 해안선에 배치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은 공군력이 막강하나 아무래도 미 본토에서 대만 해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을 벌어주면서 중군 해군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만은 순조롭게 납품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연자실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일단 대만의 한 군사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을 낡은 장비 폐기 장소로 간주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2023년부터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대통령 철수 권한을 이용해서 대만에 약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4천억이 넘는 군 물자를 올해 대만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대만에 납품하려던 군장비 실태를 조사하던 미 국방부 감찰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340개 이상의 팔레트가 대만으로 수송을 기다리던 중 햇빛과 빗물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약 3,000세트의 방탄조끼는 곰팡이가 피고 축축해졌고 미군 측은 급하게 이를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육군 탱크 무기사단 관계자는 이런 장비는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미국이 대만에 보내려던 물품 중 1983년에 생산된 탄약 270만 발도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전쟁에서 쓸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대만에 보내려고 했다는 게 황당한 것이죠. 대만 내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면서 4천억 원 긴급 지행을 집행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필요 없어진 재고를 처분하는 것이며 대만도 쓰레기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이 집행한 4천억 원이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된 군수물자, 사용이 불가능한 탄약에 비싼 가치를 매겼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만이 돈을 주고 미국에 구매하겠다는 하프미사일 역시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보잉과 맺은 계약에서 하푼 블록2 미사일 400기가 2029년 3월에 생산 완료된다는 겁니다. 2029년이면 지금보다 6년이나 뒤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늦어지는 타이밍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가자 군 관련 각종 채널에서는 그 사이에 전쟁 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매체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기고를 통해서 미국은 전쟁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면 미국의 군수 물자는 전쟁할 정도의 물량이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미국 군수 물품 자체도 모자란데 여기서 신규로 더 많은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매체는 냉전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국방 생산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반면 중국은 군의 현대화를 비롯해 각종 군수품 생산 가동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중국은 미국보다 다양한 군사 자원에서 미국을 숫자상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은 물량이 비교가 안 되게 많았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것이지만 이제 중국과는 물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이 밀리는 정도라 전쟁에 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중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긴 하더라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도 나온 상황이죠. 또한 대만의 하품 미사일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과연 납품이나 제대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독일 등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 다수의 강대국이 군수 물품 생산이 지연되고 납품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다급한 폴란드조차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25조 원가량 군수품 계약을 했던 것이며 폴란드는 예정 배송일보다 빠르게 K9 자주포를 배송받고 매우 만족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무기를 공급할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도 미국은 너무 늦다, 그러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만한데요. 또한 한국도 전 세계에서 7, 8번째로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하품급 성능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우크라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한미일 3국이 대만전에서 가장 크게 활약해 결국 중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무기 창고론이 다시 한번 등장하며 또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 우크라전에서도 한국이 전차 납품은 물론 알게 모르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나토 회장도 한국 보고 무기를 지원하라고 했으며 한국은 국방력을 가장 증강시킨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만 관련 의견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무기도 자국을 방어하기에 과연 충분하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아니라면 한국은 무기를 과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한국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도 재래식 무기부터 첨단 무기가 단기간에 대거 투입되어야 하며 유사시 중국과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물량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현재 한국의 우회로를 통해서 포탄을 비롯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보냅니다만 대만전이 발발한다면 역시 한국이 무기창고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겠죠. 또한 이번 전쟁에서 틈만 나면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한국은 휴전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타이트하며 전쟁 발발 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만에 공급할 무기가 한국에 과연 있냐는 의견도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전쟁도 언급되는 만큼 한국도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1분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스스로와 가족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명절 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일주일 연장되었고 가을 겨울에만 복용할 수 있는 산양 산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주변에 선물을 해드렸는데 뿌리채 산삼을 드렸더니 즙과는 달리 신기해하기도 하시고 비주얼상으로도 보기 좋다면서 매우 만족하셨는데 산삼 뿌리 선물은 그 자체로 여러 면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 산양 산삼은 1+1으로 한 뿌리씩을 더 드리는 행사이니 내용 참조하셔 좋은 선물 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근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3, 4개 있다는 7년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명절 특전으로 보자기로 포장되는 등 매우 고급스럽고 산삼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번 명절의 주변에 정다운 산양산삼을 선물하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드리며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